앞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얼마 평범한 전에 방송에 세관에서 한 보도된 남성이 짐을 내용인데 내던지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에이, 이놈은 날아갔지 어떤 놈은 경찰 불러. 여행 가방 2개에 가득 담긴 화장품을 보고 세관원이 판매 목적이라고 세금을 부과하자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직장을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직장을 만들어서 담아 한국 물건 하나라도 갖다 팔라고 갖다 오는데 명품 가방과 농산물을 몰래 들여오다 세관원에 걸린 또 다른 남성도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없는 사람 그돈 뺏어가지고 들어가게 진짜 아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본모습이다. 생계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다 통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서도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폭행과 폭언 등 세관 검색방해 행위는 지난 1년간 54건이나 벌어졌고 정도가 심한 8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해외여행객과 보따리상이 늘면서 여기까지 보시죠.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관 검사 현장에서 일부 여행객들에 의해서 이 폭언, 폭행 등 이제 검사 방해 행위와 과격한 행동이 이제 사례들인데요. 그 현장에서 이런 과격 행위가 종종 있죠. 네. 네, 그래서 관세청도 작년부터 이런 과격 행위와 검사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세관 직원 인터뷰도 보면 그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또 체증도 이게 또 쉽지가 않고. 네. 제가 창장되고 나서 그쪽 부분은 진짜 민원 뭐 친절 이쪽 부분보다는 하여튼 질서를 잡자라고 계속 강조했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 현장이 그 우리나라 국경 아닙니까? 그 관문이잖아요. 아까 이제 청장께서 업무 보고에서도 빈틈없는 관세 국경 관리를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마약류, 휴대폰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도 됐고, 네. 또 실제로 마약류 같은 경우에 이 단속 건이 전년 대비 지금 40%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대형 마약 사건 이런 게.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대로 여러 가지 농식품이나 또 뭐 화장품이나 뭐 의약품이나 이거 인증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보따리 장소식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됐을 때 이걸 뭐 과학의 행동을 하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애로들이 많은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이걸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이 개선 대책들, 보완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바디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몸에 착용을 해서 이것을 뭐 소형인데 이 녹화나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현장에서 이 불법 행위자가 이거를 이제 고지를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도 억제를 하게 되고 또 세관 직원도 이 소위 말하면 여행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를 보다 이제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 경찰에도 이게 그 2015년 도입이 돼서 경찰 발표로는 이게 실제로 이 바디캠에 대한 과격한 불법 행위가 감소됐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이 관세 행정에 있어서 이 세관 직원들이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이게 고소고발 막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바디캠을 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세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뭐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를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미 관세청 직원들이 바디캠 도입 법안까지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관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면서도 이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바디캠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에 대한 의견을 본 의원실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알겠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는 이 효과를 감안하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저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고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조달청장께 하나 예,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 과징금 대체 제도라고 있죠. 예, 예, 있습니다. 네, 그거 잘 아시죠? 예, 예. 이 경미한 사유로 받았을 경우에 이걸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한 제도 아닙니까? 예, 예. 물론 담합이나 뇌물 등 중대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거는 제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득불한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 참가제약 제한이라는 것을 딱 묶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경제 활동이나 중소기업들의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과징금으로 대체한 제도 아닙니까? 예, 예. 근데 현장에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어요. 여기 한번 통계를 보시면은요, 지난 5년 동안 이 과징금 대체건인데 지난 5년간 1,648건의 건 중에서 대체건이 49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나마 지난 2015년, 16년에 비하면은 18년, 19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에 대한 제기들이 많으니까 18년, 19년에 좀 증가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런가 이게 원인을 보니까 과징금부가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심의 진행 과정이나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이 많으니까 그나마 횟수를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이대로 그냥 방치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 예, 저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기재부에 적어도 이 조달청이나 방사청 같은 조달 전문 기관에게 일정 금액 계약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특히 국감 이후에 이제 기재부하고 저희 이제 방사청이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도 개선 TF를 좀 구성해서 과징금 제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도 개선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